네, 2023년 10월 11일 이정훈입니다. 노동자연대라는 좌파 조직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이 하마스와 연대를 하려는 조짐을 보입니다. 어쩌면 북한하고도 선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에 진짜 좌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움직이면 민주당이 따라갈 수도 있어요. 민주당은 그전에 거리를 뒀는데 지금 많은 주사파들이 들어가 있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을 면하면서 송영길까지 나와서 검찰과의 투쟁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어떠한 세력과도 민주당은 연대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자 연대가 시작한 싸움에 민주당이 참여하는지 앞으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실 부분입니다. 오늘 12시 반쯤 광화문 일대에서 국내에 있는 무슬림 사람들하고 노동자 연대가 Free Palestine,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 이스라엘은 폭격을 멈춰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친하마스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이 정당한 저항을 하고 있다고 그런 입장입니다. 한 100명 정도의 국내에 있는 무슬림이 참여했대요. 무슬림을 굉장히 경계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죠. 저는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근데 무슬림을 유심히 봐야죠. 미국도 9.11 당한 다음부터 무슬림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해서 보고, 여기에는 팔레스타인 사람, 이집트 사람, 파키스탄 여러 가지 국적을 가진 무슬림들이 참여했는데, 이들이 같이 외친 거는 Free Palestine, 팔레스타인을 위한 구호를 외쳤어요. 국적이 어디든. 자, 노동자 연대라는 단체를 주목하라 그랬는데, 노동자 연대. 제가 앞서 시간에서 공산주의 운동은 두 번의 인터내셔널 소셜리스트,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운동이 있었다. 그게 와야 되고, 세 번째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인데 그거는 커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이 있기 때문에 줄여서 꼬민떼릉이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줄이면 SI죠. 그걸 반대로 하게 되면 인터내셔널 소셜리스트면 IS죠. 이 노동자 연대는 1990년 국제 사회주의자들, 인터내셔널 소셜리스트 이렇게 되겠죠. IS라는 이름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 공산주의 세력은요, 공산권 운동 세력은 NL계가 있고 PD계가 있는데, NL은 북한식 민족해방, PD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그래서 이제 순수 공산주의 운동에 가까운데, 노동자, 처음에 국제사회주의자들이란 단체, 90년에 만드는 건 이건 PD계열입니다. 이것이 93년도에, 전국 사회주의 학생연합이란 1990년대에 제가 기자 천여명 때 굉장히 우리나라 운동권 셌습니다. NL, 주사파가 주력이었지만 PD계열이 셌어요. 그때는 이제 전국 사회주의 학생연합이 또 힘을 썼었고, 또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있다가 2001년부터는 다 함께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다 함께는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2012년부터는 노동자연대, 다 함께를 하다가 지금은 노동자연대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이제 국제사회주의자들은 90년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순수 공산주의 계열, PD 계열이죠. 이들이 2000년에 우리나라 정당이었던 민주노동당에 입당합니다. 그래서 당 없이 하던 조직들이 민주노동당에 대거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라는 이름도 사용하죠. 주로 운동권 학생들이었죠. 그러다가 다 함께로 바꾸는데, 다 함께는 뭔가 하면요, 불어 뚜 앙상블에서 나왔습니다. 뚜는 TOUS, 불어는 어떻게 읽나? 앙상블은 왜 우리 음악 연주할 때 앙상블, 뚜가 다, 모두, 앙상블은 함께, 다 함께예요, 그야말로. 이 뚜 앙상블이라는 거는요, 프랑스의 가수인 조니 할리데이가 2002년에 부른 겁니다. 왜 불렀느냐? 2002년 피파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이게 프랑스에서 열렸나? 이때 프랑스 국가대표 축구팀 공식 노래가 다 함께, 뚜 앙상블이었어요. 그래서 뚜 앙상블이 굉장히 유명해져서
조니 HALLYD의 할리데이라고 읽어야 되나? 할리데이가 불렀는데 이게 프랑스에서는 인기 순위 2위까지 올라갔죠. 싱글 차트 프랑스에서는 1위까지 기록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끌었습니다. 근데 이 노래를 2000년 그 월드컵에 있고 난 다음에 니스에서 사회주의 단체들이 시위를 할 때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또 앙상블이 노동자 운동의 상징가가 돼버려요. 그 다 함께란 거를 이 노동자연대가 한때 쓰다가 노동자연대 다 함께를 쓰다가 지금 노동자연대 그렇게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단체는 어떻게 했느냐? 항상 민주계열하고 같이 간 건 아니에요. 연합해 다 떨어졌답니다. 2003년도 이제 미국이 이라크 프리덤 워 해서 이라크 전쟁을 시작하죠. 그때 대한민국도 참여하라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막 고민하다가 참전을 하죠. 그때 기억하실 겁니다. 김선일 씨가 바그다드인가 이라크에서 참수를 당하죠. 저는 그 사건을 잘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김선일 씨를 고용했던 사람이 만났어요. 근데 취재를 해보니까 국민학교 1년 후배더라고요. 같은 서울 동네에서 자랐고 그래서 고향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그 친구는 충격을 받아 있었었죠. 그 김선일 씨가 그때 무참하게 한국군 파병한다고 하니까 살해를 했는데 그때 이 노동자연대는 노무현 정부가 참전한다고 하니까 결사적인 반전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되니까 또 탄핵 반대 운동을 핍니다. 그리고 이들이 민주노동당에 들어갔다 그랬죠. 2007년 민주노동당이 분당될 때는 분당하지 말자고 또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민주당 편을 들고 어떨 때는 안 들고 또 기본 뿌리는 민주노동당이야. 근데 민주노동당도 이게 공산주의 세력끼리도 막 갈등이 많거든. 깨지는 것도 반대예요. 이때 분당 반대 세력은 NL 주사파 계열이고 분당 찬성 쪽은 PD 공산주의 승수 계열인데 이 노동자 연대는 PD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분당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PD라서 항상 PD 계열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운동권들이 80년대에 나온 친구들이 각 학교마다 언더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서울대학교나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에서 이념 서클이 있었어요. 저도 한때 거기 처음에 몸으로 들어갔었고 그래서 거기서 하다가 예를 들면 탈방 같은 경우 따당 잘 치는 친구들은 글로 쭉 가고 근데 그 재능은 없는데 이제 진지한 친구들은 따로 뽑아서 이제 학습을 시키죠. 그래서 자본론을 읽고 뭘 읽고 그때는 이제 제한돼 있으니까 일본어 따로 공부해서 일본어 실력 가지고 원전을 읽고 그렇게 하면서 의식화 작업이 들어가면서 그네들이 언더가 되고 연세대학교에서는 목화, 고려대학교에서는 뭐지? 서울대학교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렇게 해서 걔네들이 나중에 이제 84년도에 각 학교에서 학생회를 부활시킬 때 선거에 나와갖고 당선이 되면서 그게 이제 전국 학생연합인가 전학년인가 이렇게 만들면서 김민석이가 의장이 되고 제 동기에선 서울대학교 이정훈가 그 친구가 되고 나중에 흘러서는 임종석이게 한양대학교 그 친구도 되고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운동권이 꽉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계열이 이제 NL계가 많았지만 PD 계열도 있습니다. PD 계열은 PD도 졸업한 이후나 학교 떠난 이후에 또 이렇게 단체를 만들고 NL은 이렇게 만들고 또 그중에 민혁당으로 가는 그 세계도 굉장히 복잡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들이 민주노동당에 들어갔다가 분당되고 하니까 이렇게 또 자기네 필요에 따라서 서로 합쳤다가 쪼개지고 합니다. 그러다가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노무현이 실정이 많았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죠. 그 이명박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2008년 뇌탁삭 송송송 그거 있잖아요.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머리에 구멍 난다고 할 때 촛불 시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 여기 촛불 시위 이끌었던 게 노동자연대하고 참여연대, 진보연대. 얘네들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국민대책회의 만들어서 주도했던 세력입니다. 그때 대표적인 인물이 최일붕이죠. 그리고 이제 통합진보당이 만들어지죠. 이석기. 여기에는 이제
또 다 함께 세력은 안 들어간다. 그것도 갈등을 또 겪어요. 그런 세력들이에요. 정당 참여를 해야 되느냐, 공개 투쟁을 해야 되느냐, 대학생 때처럼 지하 언더서클로 있어야 되느냐, 계속 그런 거죠. 또 자기네끼리 또 다툽니다. 그래갖고 2004년도에는 또 갈등이 생겨서 자기는 기관지 내죠. 우리 학생 때는 그걸 P라고도 하고, 프린트. 그래서 대자보 붙이고 그랬었는데, 전지윤 씨가 이끄는 조직이 빠져나오고 어쩌고, 그렇게 한 조직들입니다. 자, 이러한 단체가 국내에 있는 무슬림들을 어떻게 찾았는지 이끌고 서울 시내 광화문에 나와서 Free Palestine 외치면서 나왔습니다. 저는 국내에서 움직이는 PD 계열들을, 또 NL 계열도 그렇고, 얘네들이 북한하고 항상 연계하느냐? 항상 연계는 안 한다고 봐요. 북한하고도 필요시, 특히 PD 계열은 그렇게 연계 잘 안 해요. NL은 덜어 하는지 몰라도. 근데 NL도 늘 하는 게 아니야. 옛날 부부 간첩 사건 보게 되면 북한에서 우리 NL 계열하고 연결하려고 부부로 위장한 간첩 내보냈거든. 근데 NL 친구들한테 가니까 이 친구들은 이 북한에서 보낸 간첩이 안기부 끈아풀일지도 못하고 신고해서 오히려 잡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선을 연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북한하고 같이 가고 어떨 때는 따로 갑니다. 근데 이 세력이 어쨌든 무슬림을 데리고 나와서 이런 시위를 하면서 하마스와의 연대를 주장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북한이 하마스를 늘 지지하죠. 지지하는데 아직은 북한 언론이 이 테러가 일어난 다음부터의 사건은 아직은 언급을 안 하고 고전까지는 하마스를 지지한다고 나왔는데 틀림없이 지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새로운 연대, 촛불 시위가 있을 때 좌파들이 쫙 연대했다가 그 다음에 또 갈라서고 하듯이 연대가 될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주사파 세력들이 민주당에 들어가서 이재명을 끌고 어떻게 하고 이해찬 끌고 쫙 나갔는데 그게 이제 많이 윤석열 정부에 막혔죠. 거기서 동력을 잃었고 창원에 있는 좌파 사건을 국정원이 어쨌든 기소를 하게 만들면서 계속 치니까 자기네들 하던 방법으로 안 되니까 새로운 연대 방법으로 무슬림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뒤에서는 북한도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새로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마스가 한 거를 제가 자꾸 분석을 하면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는 게, 이거를 모사드나 미국의 CIA가 조작한 거 아니야 그러는데, 그렇게 아무리 의심을 하려고 이상한 점은 있지만 하마스가 한 짓이 너무 민간인들을 많이 죽였어. 대학살을 했어요. 어린애도 참수를 하고 깐난애기 같은 애들도. 사람 막 죽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하마스가 있는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노동자 연대가 움직이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세력이야. 이것들이 준동하기 시작했어. 서로 이제 페이스오프, 얼굴 딱 꺼내놓고 나오는 거지. 전면적인 투쟁으로 가는 겁니다. 이 세력들이 강성해지면 민주당이 일로 갈 수 있어요. 이재명 세력이 갈 수 있어요. 이해찬이 뒤에서 가라 그럴 수 있어요. 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지금 코너에 몰려 있거든. 뭔가 흔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기에는 하마스와 연대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또 한참 떠들면은요, 또 붙는 세력 나옵니다. 늘 나옵니다. 또 이러다가 윤 정부에서 누구 하나 실수하거나 어느 장관이 바보짓 하거나 그러면 확 커집니다. 이태원 사건 갖고 밀려다가 안 되고, 지금은 이제 해병대의 박정훈 대령 사건 갖고 자꾸 거는 거예요. 서로 그들은 절대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인데 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체제 전쟁에 상당히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을 다루는 데 있어서 검사들이 자기들이 딱 이렇게 공소장 써서 이러하다라고서 유죄를 막기 위해서 탁 밀잖아요. 기자들도 기사 딱 써놓고 나서 탁 밀고 나오면 그 공소장하고 기사가 그게 바이블이 돼버려. 계속 그것만 고집해. 자기 써놓은 것만. 저는 이걸 뭐라고 보는가 하면 정직한 싸움이라고 봐요. 자기가 공개적으로 딱 썼는데 이게 맞다고만 주장하는데 세상이 정직하게 싸우면 이길 것 같죠?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싸움은 영리하게 해야 돼요. 이 주장은 버리라는 게 아니야. 다른 방법으로도 쳐야 돼요. 제가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지만 최명신 장군,
백선엽 장군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씩 다 몇 시간씩 얘기해 봤어요. 근데 전두환 대통령도 한 몇 시간 여러 사람하고 가서 이순자 여사도 얘기해 봤고, 여러분들은 그런 위대한 장군들, 군인들 굉장히 거칠 것 같죠? 제 판단은요, 영리하다예요. 계속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되면 이렇게 돌고, 특히 최명신 장관은 굉장히 영리하신 분입니다. 백선엽 장관도 굉장히 영리해요. 전두환 대통령, 이순자 여사 굉장히 영리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김대중, 김영삼이가 그때도 이제 80년 6월 사태 때 연세대학교 이한열 학생 죽고 막 민주화 시위 일어날 때 그때 요구한 게 뭐야?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했잖아. 그걸 후계자인 노태우는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전두환이가 받으라 그래. 받아. 그래갖고 6.29 선언을 노태우가 안 하겠다는데 하라고 해. 영리하니까. 합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DJ하고 YS가 둘이 경쟁한다가 알아. 알고 한 거예요. 역시 둘이 단일화 못하니까 결론적으로 노태우가 당선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좌파들이 요구한 조건 다 받아들이고 정권 재창출하는 영리함이 있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북한하고 아웅산 사건 이후에 굉장히 대립이 컸지 않습니까? 근데 그 후에 우리가 홍수 피해를 하니까 북한이 우리 약 올린다고 너희 쌀 줄게 받을래? 그러니까 줘 하고 받잖아요. 북한이 그 쌀 마련하라고 애먹었어요. 우리는 그거 재미삼아 잘 이거 저도 좀 먹어봐. 한 숟가락 떠먹어봤습니다. 갖고 노는 거죠. 영리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세력들하고 특히 이제 이재명 같은 사람 다루려면 영리하게 싸워야 됩니다. 한동훈 장관은 정직하게 싸우는 사람이야. 이번에 내가 법무부 장관으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내고 할 때 내가 자신이 없으면 이걸 했겠느냐. 근데 이건 정직한 얘기야. 계속 독일과포로만 하는 거야. 근데 독일과포를 잘하는 장관이고 다른 사람은 그걸 잘 못하는 거고. 근데 이 방법만 하게 되면 너무 마찰이 커. 스트레이트가 안 되면 훅도 치고 어퍼컷도 치고 뺐다가도 치고 그러면 여러 가지를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런 세력 노동자 연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좌파들이 또 이태원 사건 갖고 묶으려고 하다가 안 되고 안 되니까 이걸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영리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보수 세력이. 국힘당에도 영리한 대처를 주문하는 바입니다. 좌파들이 하마스와의 연대를 하고 있다라는 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